돌연변이 나비 브로치, 꽃 모양의 반지, 새빨간 매니큐어.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수간호사 박행자였습니다. 운전자가 박행자일 거란 건 예상을 했지만 그녀가 도희재라니. 공식 홈페이지 14화 미리 보기에 버젓이 한편 정체가 드러난 도희재는 이라고 돼 있어서 박행자가 도희재라는 것이 빼도 박도 못한 사실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뻔한 전개인 것 같아 좀 의아하고 실망하기도 했네요. 의아한 부분 첫 번째, 5년간 성 같은 집에서 서쪽 마녀의 살인을 집필한 작가가 누군가의 조력 없이 갑자기 신분 세탁해 간호사로 새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설명이 안 되는데요. 설명이 되려면 도희재는 애초부터 간호사 출신인 소설가 지망생으로 문영 아빠의 눈에 들어 그 집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의아한 부분 두 번째, 고대환은 도희재가 상태 엄마를 죽인 살인자인 것을 확인하고 계단에서 밀어버리죠. 사지가 꺾이고 출혈이 심한 상태의 도희재를 지하실에 감금한 후 시신을 넣은 가방을 저수지에 빠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도의 충격과 출혈이면 살아나기도 힘들고 저수지에 버렸다면 더더욱 설명이 안 되는데요. 설명이 되려면 뇌종양을 앓고 있는 고대환이 인지장애, 기억장애를 일으켜 시신을 저수지에 빠뜨린 것처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희재는 그 지하실에서 숨이 붙은 채로 있다가 연결된 비밀 통로를 통해 탈출했을 겁니다. 지하실에서 시신이 사라진 걸 보고 놀란 고대환이 통로를 따라 연결된 곳 저수지까지 쫓아갔다가 결국 도희재를 못 찾고 돌아온 거겠죠. 결국 저수지에 가방을 빠뜨린 것도 기억의 왜곡이 돼버립니다. 의아한 부분 세 번째, 도희재와 문영이를 누군가 뒤에서 바라보고 있던 이 손의 정체는 누굴까요? 그리고 고대환이 새로 구한 아줌마 오늘은 왜 안 왔어? 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전에도 집에서 일한 도우미가 있었다는 뜻인데 그 집 사정을 잘 아는 제3자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사람이 박행자였을 것이고 리플리 증후군에 걸렸을 거라 추측했었습니다. 암튼 도희재가 수간호사 박행자라는 게 사실이라고 일단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벽에 돌연변인 나비를 그려놓았다는 사실, 문영이와 상태 둘 다에게 던진 경고장이나 다름없죠. CCTV에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군지 금방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박행자라는 것을 알게 된 오지왕은 강태에게 사과를 할 겁니다. 상태의 트라우마 처방전으로 나비를 그리도록 한 게 오히려 상태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 셈이니까요. 근데 궁금한 건 왜 이제 와서 박행자가 도희재라는 사실을 밝히려 하는 걸까요? 고대환의 고백으로 도희재는 상태 엄마를 죽인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게 됐는데 계속 숨어 살지 않고 신원을 드러내겠다는 의지는 유산 때문일까요? 지켜볼 대목입니다. 놀라 집으로 향한 문영은 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가겠죠. 지하실에서 있을 줄 알았던 돌연변인 나비 브로치와 찢어진 가족 사진이 없어진 걸 보고 괴로워합니다. 문영은 절망합니다. 상태에겐 말할 수 없고 사실을 아는 강태는 밀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는 그런 동생들을 위로해주죠. 하지만 문영은 도망치지 않고 박행자, 도희재를 마주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어서 나타나보라며 전열을 가다듬죠. 한편 박행자 도희재는 문영에게 가기 위해 모종의 계획을 세운다 했는데요. 상태를 유인해서 미끼로 만들어 문영이가 다가오게끔 할 것 같습니다. 문영이는 갈 길을 멈추고 위험에 빠진 상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겠죠. 나비 잡는 킬러 문영이가 상태를 보호해준다고 약속했으니까요. 14화의 부제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손아귀가 아니라 손아귀입니다. 중의적으로 쓰여졌겠죠. 손은 손님 또는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귀신이란 뜻이고 아귀는 불교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리는 귀신을 말하는데요. 여자 아귀의 경우 끊임없이 임신을 하지만 태어나는 아이들을 잡아먹는데 그러고도 배고픔이 해소되지 않아 아이를 낳고 잡아먹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탐욕스런 귀신 같은 도희재가 죽은 고대환뿐만 아니라 강태와 상태, 문영이까지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비 잡는 킬러, 문영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여기에 오지왕 원장이 합세해서 도희재가 꾸민 계략에 오히려 도희재가 함정에 빠지도록 할 것 같습니다. 엔딩이 좋으면 다 좋은 거라던 주리 엄마의 말처럼 꼭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14화는 손아귀,
그리고 남은 15, 16화의 부제는 문영의 동화책 제목이 될 것 같은데요. 목마를 탄 소녀와 뭐니뭐니 해도 어머니도 궁금하지만 마지막 회인 문영 강태 상태를 상징하는 신작 동화로 마무리하겠죠. 문영이가 내준 숙제를 상태가 어떻게 완수할지도 기대됩니다. 시청자를 작가로 만드는 드라마, 조금은 유별나지만 괜찮은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지금까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사시사철 공유 부탁드립니다.